낭득 스피드런 강좌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강의 내용을 복습하자면 이제 4강에서는 이제 시프트라 고급 활용이랑 내리막 돌출 가속 같은 그 고급 기술을 배웠는데, 이번 이제 3캠프에서 4캠프 사이에서는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 이제 빠르게 가는 그 방법에 본인의 실력을 맞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러 그 스탑 딜레이를 줘서 실수를 줄이고 성공할 확률을 높이면서도, 근데 이제 이 스탑 딜레이에 의한 감속을 최대한 줄여서 빠르게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먼저 그 구간별 설명 이전에 이거에 대한 이론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검은색 경로로 이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스탑 딜레이가 중간중간에 걸리거든요. 이게 스탑 딜레이가 그 전혀 없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어쩔 수 없이 실력이 낮으면 중간중간에 멈춰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스탑 딜레이 부분을 그 쓸데없는 스탑이 있고 필요한 스탑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쉬운 구간인데도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어려운 구간은 여기인데 이때부터 이미 이 어려운 구간을 걱정해서 쉬운 구간에서 마저도 멈춰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감속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스탑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스탑 딜레이를 쓰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 어려운 구간, 이 특정 구간에서만 사용을 해야 감속을 최적화할 수 있거든요. 실수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면서도 감속까지 최대한 줄이도록 이렇게 쓸데없는 구간에서는 스탑 딜레이를 하지 마시고, 쉬운 구간에서는 그 특정 부분, 본인이 이제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서만 스탑 딜레이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그 타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바로 구간별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번 강의에서 여기 3캠프 체크 포인트까지 왔었죠. 이번 강의는 좀 설명할 게 적은데, 여기서 그냥 계속 쭉 직진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어디까지 직진을 하면 되냐면 여기 동굴 입구의 왼쪽 벽면까지, 여기까지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직진을 할 때 중요한 게 여기 얼음 발판 있죠. 이 얼음 발판에 그 가속되는 발판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걔네들을 밟아주시면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중간중간에 그 앞으로 가속되는 발판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함께 밟아주시면 더 빨리 이쪽으로 그 도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도착을 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도착을 하는 방법이 그 체크 포인트를 밟고 도착하는 방법하고, 절벽에서 무적을 써서 체크 포인트를 생략하고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무적을 사용한 방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도착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 동굴의 왼쪽 부분에 붙어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은 여기 오른쪽 부분 여기에 붙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붙으셨으면 그 다음 다시 왼쪽 부분에 붙으셔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인코스로 간 다음에 여기까지 직진으로 가셔야 가장 최단 거리거든요. 여기까지 직진으로 가시고 여기까지 가셨으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직진. 뭐 이렇게 물 웅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피해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시면 경로가 쓸데없는 경로가 생겨서 많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직진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직진해서 와서 벽에 붙어서 인코스로 오시고 이제 여기까지 도달을 하셨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도착을 하셨으면 다시 또 여기까지, 여기 오른쪽 벽면까지 직진 하시고, 여기까지 직진하셨으면 이 구간 있죠. 여기가 동굴 입구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그 동굴 나가는 부분인데, 이 나가는 부분의 왼쪽 벽 여기까지 직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기서 붙어서 이렇게 그 점프해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 벽에 붙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 벽에 붙어서 가시면 되는데, 이 구조 신호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짧은 거리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방금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오셨으면 여기 벽면 따라 인코스로 쭉 가시면 되고, 이렇게 쭉 가셔서 여기 구조 신호 있는 부분까지, 이 구조 신호가 여기 얼음 사다리 왼쪽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도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재밌는 지름길이 있죠? 여기 얼음 사다리 올라와서 빨간색 길로 가서 여기 사다리를 밟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 점프 아이템을 사용해서 여기 오른쪽 벽면을 사용하는 길이 있죠. 이렇게 빨간색 길을 보시면 사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점프 아이템을 사용해서 이렇게 초록색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빨간색 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빨간색 길로 올라오셨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면 여기까지 점프를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강의를 보셨으면 여기서 대각선으로 탈출해야 된다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왼쪽 벽면에 붙어서 쭉 가시다가 여기까지 가셔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진입. 네, 여기서 여기로 지금 대각선 진입하고 있죠? 거의 중간으로 진입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네, 훨씬 빠르겠죠? 이렇게 도착을 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온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진입을 할 때 점프를 한번 하고 여기서도 붙은 다음에 걸어서 올라가시지 마시고 바로 점프를 해요. 그러면 점프로 여기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신 다음에 방향을 회전해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빠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가다가 점프를 하면서 화면을 회전을 해요. 그럼 여기에 캐릭터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점프를 하면서 화면을 회전하면 이렇게 캐릭터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감속이 전혀 없이 바로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도 멈추지 마시고 앞키를 떼지 마시고 여기서 오른쪽에 붙어서 최대한 인코스로 오른쪽에 붙어서 쭉 가시고 여기서 점프하시지 마시고 여기 살짝 대각선 있죠? 대각선에서 점프 하시고 여기까지 쭉 가셔서 여기서 대각선으로 탈출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렇게 돌아가시지 마세요. 이렇게 크게 돌아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시면 여기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여기가 훨씬 인코스니까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길을 알려드릴게요. 이 초록색 길을 사용할 때 점프 아이템을 언제부터 쓰는 게 좋냐? 여기 이 오르막 올라오기 직전에 쓰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점프가 높을수록 감속을 덜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오르막 감속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점프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부터 점프를 쓰시고 여기서 이제 빠르게 올라오신 다음에 여기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도착을 하시면 이 얼음 발판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바로 점프가 되거든요. 거리가 돼요. 여기까지 점프를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쪽까지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전 일직선이죠. 여기까지 직진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벽에 붙어서 점프하면서 가시면 되거든요. 걸어서 가시면 여기 벽에 대한 마찰력이 심해서 점프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이 지름길이 어려워서 이렇게 크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좁혀서 네, 최단 거리로 갈 수 있게 연습을 하시고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점프 위치거든요. 여기서 이제 언덕을 바라보고 점프를 하시면 여기에 딱 착지가 되거든요. 점프 아이템을 PC 같은 경우에는 점프 아이템을 사용해야만 이게 성공을 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점프 아이템이 없어도 이게 성공을 해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직진하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크게 돌아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점프 하시면 네, 최단 거리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지름길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면 어디까지 직진을 해야 되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4캠프거든요. 여기가 4캠프 체크 포인트인데 여기까지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본인 직진에 대한 감각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양옆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쭉 직진. 여기 4캠프 체크 포인트까지. 근데 이제 본인이 4캠프 체크 포인트를 생략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이쪽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방금은 이제 빨간봉 있는 방향으로 갔죠.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 산 모퉁이로 가셔야 됩니다. 네, 여기. 이게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산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가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의 구간별 설명이었고 네, 여기까지 도착하거나 아니면 여기 4캠프 체크 포인트까지 도착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3캠프에서 시작을 했죠. 3캠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동굴 입구까지 계속 일직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얼음 발판 가속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노말 같은 경우에는 생략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이제 하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얼음 발판 가속이 워낙 빨라서 하드 모드에서는 얼음 발판을 밟는 게 기록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찍을 때 노말보다 하드 모드가
몇 초 정도 기록이 더 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 3캠프 얼음 구간에서 가속이 빨라서 그래요. 네, 이렇게 네, 동굴 입구까지 쭉 직진으로 가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절벽에서 무적을 써서 내려와서 직진을 하는 방법은 지난 강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중간이 아니죠. 왼쪽이죠. 왼쪽에 붙어서 가고, 여기서는 오른쪽에 붙어서 가고, 여기서는 왼쪽에 붙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직진. 만약에 이제 본인이 모바일 유저다 하시면 그 똑같이 직진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 대신에 여기 아래쪽 수영을 사용하시면 훨씬 빠르겠죠. 네, 여기서 붙어서 가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직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진, 그 다음 여기 또 여기서 직진, 여기로 직진 하고, 여기 지금 구멍 끝쪽 보이죠? 여기서 그 제가 방금 살짝 실수를 한 건데, 보시면 여기서 이 벽면에서 살짝 멀어졌죠. 근데 이제 이 벽면에 딱 붙어서 가는 게 최대한 인코스라서 이 벽면에 붙으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살짝 많이 벌어졌죠. 좀 더 붙으면 좋아요. 네, 지금 붙었죠. 붙었고 다시 이제 오른쪽 벽에 붙으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점프 아이템을 쓰면 이 오르막을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부터 길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죠. 그 두 가지에서 먼저 그 점프 아이템을 쓰지 않은 사다리를 쓰는 방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 36분 1초를 보시면, 36분,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점프, 네, 여기까지 점프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탈출했죠.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 이렇게 왼쪽 벽에 붙어서 쭉 가시다가 여기서도 이제 대각선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14초를 보시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먼저 점프 해서 바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회전, 점프한 다음에 회전해서 바로 사다리 잡기. 이러면 딜레이가 전혀 없어요. 스탑 딜레이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사다리 잡은 위치도 중간이 아니라 살짝 오른쪽이죠. 이쪽이 더 인코스라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올 때 여기서 잠깐 멈추지 마시고 올라오자마자 방향 전환해서 걸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잘못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간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시는 게 인코스라서 더 빨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여기서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점프해서 도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크게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조금 더 좁히면 좋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그 점프 아이템 써서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네, 바로 여기로 갔죠. 이 얼음 발판 전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오시면 되고, 여기서 계속 직진으로 가시면 되고, 직진이 아니라 점프하면서 가시면 되고, 여기 필요가 없죠. 이렇게 크게 돌아가실 필요 없고, 여기 그 낭떠러지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계속 맞춰서 점프해서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착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 여기서 점프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 점프를 하면 아래로 떨어져요. 이 언덕까지 거리가 안 돼서 최대한 여기 끝부분까지 와서 점프를 해야 여기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유의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여기까지 오시고, 여기서 네,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름길이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주제가 스탑 딜레이 활용해서 어려운 구간을 최대한 빠르게 탈출하자 였잖아요. 네, 쓸데없는 구간에서 스탑하지 마시고 어려운 구간에서만 스탑을 해서 실수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원래는 여기서 점프해서 회전해서 여기로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엄청 어렵잖아요. 이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방법인데, 이게 어렵다 하시면 이 사다리의 여기 끝부분 있죠. 이 중간 아니거든요. 이 끝부분 여기까지 오시고 여기서 잠깐 스탑을 해요. 스탑을 한 다음에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잘 조절한 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같은 경우에 그 시프트락을 껐죠. 이 사다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잡기 위해서 시프트락을 끄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 본인이 실력이 된다 하시면 여기서 점프해서 여기까지 그 진입을 더 높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여기서 이 구간이 어려워서 여기서부터 멈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무서운 구간은 여기인데 어려운 구간은 여기인데 이 구간이 무서우니까 그 전부터 계속 멈춰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멈추고 여기서도 멈추고 여기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더 멈추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쉬운 거니까 쭉 오시면 되고 여기 딱 어려운 부분에서만 스탑 딜레이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어려우면 스탑 딜레이를 한 번 주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연습하시면 금방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탑 딜레이 주지 마시고 그 방금 보여드렸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만 스탑 딜레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앞키를 절대로 떼시지 마세요. 네, 이렇게 방금 보시면 네, 지금은 살짝 그 오른쪽에 붙어서 잘 가고 있죠? 네, 이렇게 대각선 점프, 다시 대각선 점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32초를 보시면 32초에서 이쪽 부분도 지름길 성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디에 스탑 딜레이를 줘야 되냐? 여기서는 그냥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연습으로 그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맞고 네, 여기까지 와서 방금 잠깐 동영상이 끊겼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스탑 딜레이를 줘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서 점프하면 언덕으로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여기에서 스탑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스탑 딜레이를 주는 이유가 그 정확하게 이 언덕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 끝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여기서 스탑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프트 락을 풀 거거든요. 여기서 시프트 락을 풀고 방향을 맞춰요. 이쪽으로 언덕 방향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점프 이렇게 하시면 그 스탑 딜레이 한 번으로 이 지름길에 대한 성공률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게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어려운 구간을 이제 본인 실력에 맞지 않은 그런 어려운 구간을 스탑 딜레이를 최대한 그 최소한으로 활용해서 그거죠. 하이 뭐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 네, 방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4캠프까지 직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이 이제 4캠프 부분이거든요. 그 체크 포인트 부분까지 네, 깔끔하게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부서진 비행기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맞춰서 가시면 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도착을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체크 포인트를 생략하고 오른쪽 그 산을 따라서 인코스로 가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른쪽 산까지 일직선으로. 네, 여기 방금은 이쪽으로 갔죠? 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요. 이쪽. 어디까지 가시면 되냐? 네, 여기 이 초록색 시작 부분까지 여기까지 이번 제 플레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피드백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 배치를 조금 할게요. 여기서 10분 44초.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왼쪽이 제가 달린 영상, 오른쪽이 이제 다른 플레이어 분이 달린 영상. 출발을 했죠? 벌써부터 그 직진 방향이 틀렸어요. 이쪽이에요, 이쪽. 지금 왼쪽으로 가고 계세요. 네, 지금 한번 꺾었죠?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갔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고 다시 지금 왼쪽으로 가고 계시죠? 지금 이쪽이 직진이거든요? 이쪽. 근데 지금 이쪽으로 가고 계세요. 지금 계속 멀어지고 있죠?
네, 이번에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보고 계시고. 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것보다 네, 깔끔하게 일직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 계속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도 이제 그 동굴 가운데 방향까지 일직선 하는 게 아니라 동굴 왼쪽 부분까지 일직선. 지금은 약간 동굴 오른쪽 부분이죠.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지금 계속 중앙으로 가고 있죠. 계속 중앙으로 가고 계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직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물을 피해서 가고 있죠. 이러면 쓸데없는 경로가 생겨요. 여기서도 물을 피하셨고, 그리고 지금 점프를 하면서 그 동굴 천장에 머리가 부딪혔는데 이런 것도 자잘한 그 딜레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세요. 네, 여기서도 방금 보시면 네, 여기 물 피해서 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거 밟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밟으셨어요. 밟았죠. 이거 밟으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오른쪽 벽 따라 물 위로 점프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중간으로 가고 있죠.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 중간으로 가셨고, 네, 지금 계속 중간으로 가고 계세요. 여기서도 많이 멀어졌죠. 네, 여기서도 이제 중간으로 가고 계시고, 올라오셨고,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 하셔야 돼요. 또 여기서 네, 벽면 따라 잘 가셨고, 네, 여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여기서 지금 살짝 이렇게 돌아서 오셨는데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셔야 더 좋아요. 여기서 이제 일직선. 네, 여기 산 모서리 부분까지 일직선 하시면 돼요. 지금 좀 아쉬운 게 조금 더 오른쪽에 붙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좀 벌어졌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에 딱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벌어졌죠. 제 영상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일직선으로, 방금은 이렇게 돌아서 가셨는데 왼쪽으로. 근데 저는 그냥 일직선으로 잘 가고 있죠. 네, 여기 이쪽 부분까지. 그 미니 아바타에서 지도를 들면 바다에서 체력이 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되고, 네, 이 직진 방향이 정확하죠. 여기서 왼쪽 벽에 붙으시고, 오른쪽 벽에 붙고, 왼쪽 벽에 붙고, 물 피해서 가시지 마시고, 여기서도 물 피하시지 마시고, 여기서도 여기 이거 안 밟았죠? 그냥 물 따라 점프해서 가시면 돼요. 오른쪽에 붙고, 여기 출구까지 직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왼쪽에 붙고, 여기서 오른쪽에 붙고. 이제 모바일이시면 여기 빠른 수영 사용하시면 되는데 PC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붙으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서 이제 점프 아이템 사용해서 올라가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얼음 사다리 횡령 쭉 가시고, 여기 지름길은 네, 그냥 깔끔하게 지나가시면 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점프를 4번 정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아마 해당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5번인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점프 횟수가 몇 번인지 본인이 직접 세워보면서 그 점프 횟수를 줄일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직진으로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쪽 오른쪽 벽에 붙어서 직진을 잘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기록 차이를 보면
이번에는 그전 영상들과 다르게 3초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대부분의 길이 직진밖에 없었고 지름길도 잘 성공하셔서 기록 차이가 3초밖에 안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3초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3초밖에 안 나는 게 아니라 3초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 네,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피드백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은 굉장히 이제 길이 단순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네, 늘 그랬듯이 이제 다음 강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건데, 다음 강의는 이제 다음 강의가 마지막 강의죠. 네, 이 4캠프 미로 구간 있죠. 4캠프 미로 구간에 대해서 여기서도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제 다음 강좌가 마지막인데, 다음 강좌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 피드백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이만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